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6월 13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확산 일로입니다. 먼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의교협이 어제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18일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빅5 병원도 가세했는데 18일 전체 휴진에 모두 동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18일 하루 전체 휴진에 이어서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울대병원이 스타트를 끊었었죠.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했었는데 여기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계의 집단 반발은 확산 일로인데 넉 달째 이 의료대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는 아직도 읍소와 엄포를 오가면서 전혀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의교협 입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12일 긴급총회를 통해 18일 예정되어 있는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외래진료 축소, 휴진 등은 각 대학 및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병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일정이라든가 휴진 규모는 각 대학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겼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현 사태의 책임은 의료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 전문가와 교육자로서 고심 끝에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휴진을 하면서도 응급 및 중증 환자 진료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병원장들에게 현 사태 해결을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료 조정에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빅5 병원도 모두 18일 전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 자, 표 같이 보실까요? 자, 보시면 세 번째 고려대 빼고 나머지 5개가 우리가 말하는 빅5 병원이죠. 자, 서울대 병원은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외에도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네 번째 세브란스 병원, 삼성 서울병원,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이 모두 18일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동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서울대에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5 병원도 18일 하루 휴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서울대와 세브란스처럼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갈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은 하루 외래 환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 신촌, 강남, 용인 이렇게 3군데 있는데, 자, 이 3개 병원이 모두 동참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굉장한 저는 진료 차질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각종 환자 단체라는 곳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의사들이 조폭 같다, 의사들을 엄벌에 처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언론들이 일제히 내보내고 있죠. 자, 저는 그래서 환자 단체가 도대체 정말로 환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맞는지 참 의심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 호소를 해야겠습니까? 단체들이 호소를 해야 할 것은 정부죠. 왜 정부한테는 도대체 넉 달째 이어지는 이 의료대란이 대체 이게 무슨 난리냐? 왜 멀쩡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이 상급 종합병원 체계를 이렇게 박살낼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사태 빨리 해결하라. 이런 목소리를 누굴 향해서 내야 되죠? 의사를 향해서 내야 될 때입니까? 아니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 무능한 정부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완전히 이 공격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까지 선뜻 건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면 정말 큰일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그 병원 기관을 향해서는 지금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의대 교수들에게는 선뜻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계속 엄정 대응하겠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엄포만 놓고 있는데, 자, 이 사태, 이 지금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 의료 대란의 핵심은 전공의 문제입니다. 지금 의대 교수들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요구가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 처분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전면 취소하라는 것이죠. 지금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남으로써 이 모든 의료 공백이 생겼는데 그들이 안 돌아오고 있죠. 앞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대란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왜? 이들은 지금 정부가 내놓는 의대 증원 그리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자신들의 미래를 뺏어가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사직서를 던지고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이죠. 아니, 그들이 돌아와야 정말 그들로 인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이 의료 체계가 유지가 되는데 안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석 달 전부터 이 의료 대란의 핵심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수습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석 달, 네 달째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의대 교수들마저 지쳐서 이제는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집단 휴지, 집단 반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정부는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꼼수까지 쓰고 있는데, 자, 보시면 정말 기막힙니다. 정부 2월에 낸 전공의 사직서는 인정 안 된다. 6월 4일 이후여야. 이게 왜 꼼수냐면, 자, 사직서 수리해줘라. 금지명령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병원에 뭐라고 공지를 했냐면, 2월에 낸 사직서는 수리하지 말고 지금에 와서 6월 4일 이후에 새롭게 사직서를 받아라. 이게 왜 그러느냐? 퇴직금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 정도 뭔가 무단 이탈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병원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 2월 달에 이미 사직서를 내고 떠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6월 4일 이후에 사직서를 내면 이미 2월 달부터 떠나 있으니까 3개월 이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도록 6월 4일 이후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다시 받아라. 이런 공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치사한 이런 꼼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꼼수만 쓰고 있는 이 정부, 저는 이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교육부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 이게 깡패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절로 드는데, 자, 이런 의대 교수들의 분위기 몇 개만 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충북대 의대의 배장환 교수, 심장내과 교수시고 충북대 비대위 맡고 계시죠. 자, 이 배장환 교수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기사 링크하면서 정부는 꼼수만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자, 이 외에도 충북대병원도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근거도 없으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악화시켜 종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에 막대한 피해를 만듭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단호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의사들을 비판하는 이 환자 단체를 향해서도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동아일보 제목이 세브란스 충북대병원 무기한 휴진, 환자 단체, 의사들 엄벌해야. 자, 이렇게 제목을 뽑고 있는데 이 기사를 링크하면서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옳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환자 단체도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이번 정책의 잘못이 의료계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습니까? 똑같이 외쳐주십시오. 이번 의료농단을 일으킨 정부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요. 왜 그 말은 못하십니까? 아니, 왜
의사들을 향해서만 비난을 하는 것이죠.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은 정부죠. 수습도 못하는 이 정부를 향해서는 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게 참 희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의 이 성격에 의심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노원규 전 의협 회장도 이 환자단체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는데, 자, 먼저 기사를 링크하고 있는데 기사 제목이 중증 환자들, 의사들 불법 행동,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자, 이 기사를 링크하면서 의사들의 불법 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이 가져올 의료의 몰락을 막기 위해 의사들이 처벌과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다. 환자가,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사태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후조선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은 관에 충성하는 문화. 그래서 관이 민을 다스리는 관치 문화에서 후조선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자와 국민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이 국민들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그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해하기에는 이 의료 분야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 면에서 어떤 국민들을 더 이해시키고 더 설득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도 저는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의료 대란은 확산 일로인데 전혀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부, 의료는 계속해서 파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